야권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본격화하고 나서자 청와대는 현 시점에서 대통령의 하야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변호인의 요청으로 연기되면서 그 배경을 놓고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성호 건국대 교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인이 검찰 조사를 늦춰달라고 요청하면서 검찰 수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당 청와대가 민심에 역행하고 있다고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 지도자들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십니다. 헌정 최대 게이트의 몸통이 된 대통령이 조사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수사가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너무도 참담한 수준입니다. 이미 국민들은 대통령이 증거인멸 지침까지 짜 맞춘 대응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만큼이나 검찰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조속히 우병우를 구속하십시오. 내일은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대통령, 청와대, 새누리당 친박은 역천장의 길을 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대통령은 엄연히 검찰 수사, 특검 수사도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청와대는 대통령의 하야나 퇴진은 없다고 하고 조사를 늦춰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친박 일부에서 또 청와대에서 탄핵을 할 테면 해봐라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심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청와대, 새누리당 친박은 순천자의 길을 가도록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박 대통령이 조사를 받지 않고 어떻게 수사를 정리할 수 있느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대통령, 청와대, 새누리당 친박이 역진적인 길을 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박 의원님, 단순히 일정 문제가 아니라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근본적인 기류가 바뀌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누가 보시더라도 지금 그런 기류의 변화가 확실하게 읽혀지는 부분입니다. 어제 그 유영하 대통령 변호사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선 수사 시기와 방식, 수사의 순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큰 흐름이 변화가 있거든요. 우선 수사 시기와 관련해서는 검찰은 늦어도 오늘까지 16일까지는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어제 그 유 변호사 이야기는 변호인으로서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시간 벌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수사의 방식에 있어서도 대면 조사가 그렇게 필요하다는 게 검찰 입장이었는데 변호사는 대면 조사는 최소화해야 된다. 서면 조사가 바람직하다, 이런 의사를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있고, 순서도 검찰은 최순실의 기소 전에 수사가 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인데 대통령의 변호사는 모든 의혹이 다 이후에 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바뀌고 있고, 그것을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과 오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있고, 친박이 그런 것과 궤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애초에 첫 번째 사과와 두 번째 사과 담화를 통해서 검찰이 수사뿐 아니라 특검의 조사까지도 받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대통령의 입장에서 확실히 벗어난 것이고, 이것은 어제 유영하 변호사 혼자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분명히 준비된 문건을 가지고 나와서 읽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이미 그 지금의 민정수석이 앞에 나설 수는 없지만 그렇게 뒤에서 모든 그 조율을 거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이것은 청와대의 공식 입장, 그리고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는 수사에 임하는 대통령의 입장이 변화하는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조 의원님은 어떻게 지금 상황 보고 계신지요? 먼저 청와대 기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청와대 기류에 확실히 변화가 있는 것이 느껴지고, 이 계기가 저는 야권이 정권 퇴진, 대통령 퇴진, 하야 쪽으로 이제 강경 모드로 이제 정리를 하고, 또 이제 바깥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하고 연대 기구를 만들고 하면서 이 광장의 촛불 움직임에 정치권이, 야권이 본격적으로 이제
같이 가담을 하기 시작했다. 네네네. 개입을 하기 시작한 요거를 계기로 해서 청와대가 이제 좀 시간을 이제 막 소리 말하는 버티기 예, 또 예. 끌기 또 그 저항 모드로 돌아선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한 거는 자기 이게 더 유리하다고 본 거죠. 상황이 말하자면 유리하다. 야당이 이렇게 통상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야당이 그 연대해가지고 야 3당이 단일 대오를 형성해가지고 광장의 촛불 세력에 같이 힘을 얹었다 하면은 청와대가 더 부담스러워할 텐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힘이 더 청와대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 청와대나 대통령은 촛불 민심은 부담스러워하죠. 촛불 민심은 이거는 뭐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도 그렇겠죠. 아니고 거기는 진보층 그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수층도 다 나가 있거든요. 5%만 제외하면 그 다 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야당은 안 무서워해요. 야당은 정치적 이해관계, 국민들도 그래 보거든요. 정치적 이해관계고 대선 앞두고 있고 계산제는 모습 다 보이지 않습니까? 반을 돌리는 그 사람들이 모습이, 예. 이제 합류하게 되면은 광장에 사심 없이 나라를 생각해서 나와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 그 야당을 대통령을 싫어하고 대통령 물러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야당에게 정권 넘어간다 또는 문재인 또는 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저기 대통령이 되는 거는 나는 반대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주도해 버리니까. 예, 예. 그리고 그게 대선 운동까지 어떻게든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 대선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되니까 그래서 저는 심정적으로 촛불이 점점 이렇게 흐트러질 우리 가능성이 있다. 잘못하면 반쪽 야당이 그쪽에 정권 퇴진 운동을 하면서 그쪽으로 나가면서 네. 반쪽 촛불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와대도 그걸 생각해가지고 이래 되면 우리가 그냥 보수 세력도 점점 발 빼고 또는 네. 따로 뭉치고 이래 될 수 있고 특히 그 한일 정보 보호 협정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하면서 심지어 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해임 건의안 그전에 탄핵 이야기까지 나온 거 보면서 이거는 적어도 보수층한테는 굉장히 자극적인 요소입니다. 안 그래도 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안보 불안한. 문제는 불안하다고 네, 생각하는 네. 사람들한테 이 국면에서 저렇게 건드리면은 적어도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이제 청와대에서 어제 그 유영하 변호인이 나와서 말한 거는 저는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오히려 역효과라고 생각이 역효과다. 들어요. 거기서 유영하 변호사가 말하는 거는 대통령 뜻을 그대로 전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피해자, 수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고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수사 일정을 자기가 정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더구나 이제 변론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랬는데 이건 변론이 아니거든요. 네네. 재판이 열려야 변호사가 변론을 하기 때문에 사건 조사도 하고 변론 준비도 하지만 이거는 재판이 가는 게 아니고 수사를 받는 걸 변호사 옆에서 도와주는 건데 무슨 변론 준비가 필요하고 그거는 국민들 모른다고 그냥 속이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 국민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전반적인 네. 측면에서 좀 대통령한테 민심을 더 사납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야권의 봅니다. 난맥상을 청와대와 여권이 좀 읽고 있다 이런 분석인데 장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그 부패 그리고 국정농단 스캔들로부터 비롯된 대통령의 두 번의 사과 그리고 촛불 집회죠. 네. 국민들의 그런 마음은 정말 진실성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강한 질타를 한 그런 촛불 민심인데 이것을 우리 정치권이라든가 제도권에서 이것을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어떤 부패 스캔들에서 이것이 소위 말해서 정치 게임으로 지금 전환되는 변질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야당의 대응 또한 뭐 일관된 그런 어떤 제도적인 대응이 아니고 즉흥적인 대응이 그리고 각각의 해법이 다 다른 네. 이러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것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해법이 아닌데 이것이 차기 정권과 관련해서 각자의 당리당략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 국민들도 이런 촛불 민심에서 떠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사과를 했고 그리고 대국민 사과 때 검찰 수사를 받고 특검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용하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또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제 향후에 있을 다음 달부터 시작될 특검을 또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 특검과 관련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탄핵을 야당에서 국회에서 추진하면 탄핵도 대비해야 될 대비해야 것이고 되고. 또 임기 후까지 또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법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정치권에서 서로 지금 공방만 난무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국민들이 이제 혼란스럽고, 이 혼란스러우면 국민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여당과 야당 다 싫다. 그러면서 국민이 정치권으로 민심이 이제 떠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사실 계속 의혹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박 의원님. 네.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해봤더니 박 대통령이 차원병원에서 최순득 자매의 이름으로 대리 처방을 받았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됐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말 이게 지금 전체가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어디 입에 올리기도 참 참담한 일입니다. 제가 이 대통령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좀 국가 2급 비밀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청와대나 이 정권은 어떤 때만 되면 뭐 대통령의 건강, 뭐 경호상의 이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세월호의 7시간도 대통령의 무슨 경호상의 이유로 이걸 밝히지 못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경호상의 이유로 대통령이 청와대에 어디에 있었는지 현재 위치조차도 밝히지 못하겠다고 하는 청와대가 어떻게 대통령의 건강을 이렇게 합니까? 예. 이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사실은 이게 그 혈관 주사라는 거 아닙니까? 혈관 주사는 사실 일반인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육 주사도 의료인이 아니고요. 넣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절차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국가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이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한번 프리패스 차량을 이용해서 뭐 들어가는 것 같다는 의혹이 좀 제기되고 있는데, 아니 북한이 정말 어떤 간첩을 통해서 그런 네. 끼어들었다고 치면 이건 대통령의 건강에 바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원수에 대한 안위 그렇습니다. 문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대통령께서 국정을 운영하신 것이 아니라 이게 대통령이 되기 전에 가족처럼 지냈던 최 씨 일가와 대통령이 돼서도 소꿉놀이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제가 한번 뽑아보니까 그동안 대통령 건강과 관련해서요 굉장히 좀 우스운 일들이 있어요. 2014년 3월에 네덜란드 독일을 방문했는데 몸살이 나셔가지고 국왕제 만찬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해 9월에 캐나다 국빈 방문을 했는데 2~3시간 쪽잠밖에 못 자서 링거를 맞고 강행한 투혼을 발휘했다. 이걸 청와대가 발표합니다. 2015년 4월 중남미 가셨는데 만성 필요 때문에 위경련 뭐 인후염이 있었다고 또 발표를 해요. 2015년 뭐 G20 정상회의 감기 때문에 YS 연결 불참도 못했고 올해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도요 매화틀이라고 해서 임금의 어떤 그 볼일은 건강은 예. 그걸 그 의사들, 지금은 의사죠. 그 당시에 뭐 내의원에 근무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서 맛까지 봐가면서 체크를 하면서 왕의 건강을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중요한 국가의 기밀인 이것을 갖다가 네. 예를 들어 이렇게 마음대로 가서 드나들고 또 마음대로 가서 또 대통령 혈액까지 뽑아다가 지금 의료 기술이 어느 수준입니까? 혈액 한 방울이면 암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아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혈액까지 뽑아서 외부로 유출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이것에 대해서 네. 정말 최순실이 국정농단이 어느 분야까지 과연 있는지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이제 의무 시스템이 붕괴됐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장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대통령이 방심했다고 봅니다. 공적 라인을 사적 라인과 착각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은 뭐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불법적인 것은 뭐 법적으로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과연 이제 처벌의 그런 뭐 조항에 해당이 될지 그것은 이제 뭐 법적으로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 예. 우리가 정말 이렇게 대통령의 경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이후 때까지는 저는 경호가 상당히 상엄하고 그렇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예, 예.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됐다는 것은 참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가 아닌가. 새롭게 좀 재정비를. 그래서 국가의 어떤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뭐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조 의원님, 사실 이제 이번 계기로 해서 의무 시스템을 좀 다시 검찰 조사에서 이런 부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당연히 있죠. 거기 또 불법 사실, 위법 사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리 처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제 그건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 일부는 또 그 복지부에 의해서인가 이 고발도 또 되고. 당했고 예, 해서 예. 검찰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이상의 어떤 의혹들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거는 또 풀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우리 그 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선시대에만 그 내의원이 대통령 이게 왕의 음식을 먹어본 게 아니고 지금도 경호실에서 똑같이 네. 대통령 음식은 그 경호실에서 먼저 딱 그 시식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안에 뭐 해독, 독성 이런 거 없는지 먼저 확인하고 변까지 맛을 봤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개인일 때는 자기 건강의 문제, 건강 정보의 문제가 개인이지만은 대통령이 되면 헌법기관이고 헌법기관 중에서도 국가의 최고 책임자인 국가의 안위가 그 사람 개인에게 헌법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 건강이나 건강 정보가 공적 관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가가 세금을 들여 가지고 각종 뭐 장치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주치의도 붙여주고 뭐 의무실장도 붙여주고 뭐 간호장교도 거기 가서 뭐 해주고 시스템이 다 갖춰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버려두고서 외부의 상인한테 그걸 갖다가 건강이나 건강 정보를 맡겼다라고 하는 거는 국정을 최순실이한테 맡긴 거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공적 관리 대상인 대통령의 건강을 맡겼다는 점에서 이건 되게 문제가 많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이게 청와대에서 직접 해명을 했는지 간접 해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관련된 약품이 청와대에 그 약물이 청와대 비치가 안 돼 있어서 그렇다 하던데 참 궁색한 게 청와대가 대통령 보좌하는데 일반 병원에도 있는 게 청와대에 없다는 것도 문제고 없으면 바로 비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구입할 수도 안에서 있고요.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것도 궁색하고 분명히 궁색하고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처방받고 진료받았던 의사하고 신뢰관계가 예.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건데 대통령 주치의보다 그 사람을 더 믿는다면은 그것도 문제고 그러면 그 사람을 주치의로 하든지 주치의가 안 되면 자문이라는 제도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와서 공적으로 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 전반적으로 이제 문제가 참 심각한데 이게 지금 예.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정보냐 하는 것은 오늘 어느 언론이 보도를 한 걸 잠깐 봤는데 미국 CIA가요 가서 미소 냉전 시대에 브레즈네프 공산당 서기장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머무는 그 호텔 바로 밑에 층을 얻어가지고 그 브레즈네프가 사용한 변기에 예. 모든 내용물을 분석을 한다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또 그 미국과 프랑스의 73년 회담인가요? 그때도 CIA가 그렇게 프랑스 대통령의 모든 그 어떤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그 분비물까지도 전부 다 가지고 분석하는 이런 시대가 70년대, 80년대인데 하물며 21세기 대통령의 건강 정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사실 이제 검찰의 수사 범위가 참 어디까지 가야 될지 정말 국민들로서는 참 참담한 상황인데 검찰 갈 길이 바쁜데 오늘 보니까 일부 언론 보도에서 안종범 수첩에 대통령의 혐의 증거가 다 나와 있다. 사실 검찰이 또 청와대를 좀 압박하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 조혜진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전에도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안종범 수석이 이 전반적인 자기의 그 불법 행위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자기는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하게 심부름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오늘 언론을 통해서 검찰이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 심부름한 내용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거는 안 수석이 가지고 있던 업무 일지에 메모에 있던 건데 보통 수석을 넘어설 정도로 아주 꼼꼼하게 보도를 보니까 기록을 했더라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거는 이제 대통령 지시사항을 워낙 엄하니까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그 정호성 비서관도 그 대통령 그 말씀을 아예 녹음을 해놨지 않습니까? 녹음한 게 하나라도 틀리면 이게 또 불효력이 나니까. 그런데 사람이 뭐 이렇게 잠잘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또 그럴 때도 있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했는데 이분도 똑같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를 보면은 어디 누구를 취직시켜라, 어디에 돈을 지원해라 하는 이런 지금 현재는 이제 범죄 행위로 드러나고 있기도 하거니와 국민들이 들었을 때 저런 사소한 비리까지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하는 그런 게 이게 드러나서 이게 사실이라고 확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해서 또다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절망감을 갖게 해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수첩에 보니까 직권남용, 또 업무상 배임, 제3자 뇌물수수, 강요, 또 증거인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첩은 받아 적는 것도 있고 기억을 회상해서 적는 것도 있고 대통령이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이것이 이제 증거를 채택하기에는 이제 법원에서
검찰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탄핵까지 갈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지금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봤을 때 포괄적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이제 뭐 문화융성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정부의 창조경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수차례 내가 비서관들한테 얘기를 했다. 그것을 본인들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적을지는 몰라도 내 앞에서 적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뭐 분명히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랬을 때 이것을 수첩에 적혀 있다고 이것이 이제 대통령이 직접 앞에서 얘기했다는 그런 녹취라든가 CCTV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검찰에서 공개한 이유가 저는 어떤 의미인지는 저는 정치적으로 또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거 능력에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근데 아마 말씀이신데. 검찰은 이런 부담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청와대의 태도가 갑자기 급변하면서 검찰이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9일까지 공소장을 적어도 작성을 해야 20일 날 이제 구속 만료 기간이 되니까 그래서 15, 16일 중에 반드시 이 최순실, 안종범과 여러 가지 관계를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로 그 간극을 메워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수사의 완성도가 한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여야가 또 특검에 합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나중에 밝혀낼 일들을 검찰이 못했다고 하면 검찰이 신뢰에도 상당한 문제가 생기고 또 최순실이 공소장에 기재될 내용들이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은 것들이거나 이렇게 된다면 사실 봐주기 수사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또 다른 논란이 휩싸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의 조사, 이 문제를 압박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내용을 지금 검찰이 흘린 것이고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특검 수사를 앞두고 좀 검찰이 좀 서두르고 있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당연히 그럴 겁니다. 지금 그 특검 합의가 갖는 검찰에게 주는 의미 굉장히 부담일 것이고요. 또 검찰이 사실은 이게 그 어떤 순서를 좀 잘못 꿰는 측면이 있어요. 여론에 밀려서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최순실을 너무 빨리 쉽게 불러가지고 최순실에 대한 조사를 빨리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특검까지 합의가 돼 있으니까 검찰이 청와대 입장은 저렇게 나오고 그렇게 해서 검찰이 지금 굉장히 그 아주 시간과 이런 데 지금 몰려서 굉장히 좀 어려운 입장에 지금 처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임기를 채워서는 안 된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실까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선전 포고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 자체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완전한 이선 후퇴도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드라마 주인공 이름을 딴 가명으로 병원 시설을 이용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끝입니까?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커녕 탄핵에 대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임기를 채우면 안 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대통령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커녕 탄핵에 대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님, 어제 문재인 전 대표 전면적인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라고 선언한 데 이어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발언까지 야권 전체가 좀 강경 모드로 좀 뭉치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일단 지난 주말에 100만 촛불의 민심의 그 도도한 흐름을 봤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았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문제를 국회에서 극우 내각이라든가 뭐 책임 내각이라든가 이런 절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데서 야당의 역할이 뭐냐 이런 데 대한 응답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 하나는 어쨌든 이 어제 오늘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청와대의 이런 강경 모드로 전환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기강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단일 대우가 형성된 건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장외로 가져가는 거는 저는 헌법적으로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정치권은
그 장외에서 불탄 이 그 촛불을 장 내에서 국회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장내에서 국회 안에서 주어진 권한 제도 가지고 해결 못하고 자기 역할을 못하면서 장외에 촛불에 그냥 얹혀가려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도 아니거니와 그렇게 되면 촛불도 정치화돼 버린 거거든요. 야권 세력화돼 버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촛불은 지금 야당만 있는 게 아니라 여당 지지자들도 실망해가지고 많이 나가 있는데, 그러되면 야당이 주도해 와가지고 끌고 가면은 여당 지지자들은 점점 이제 심리적으로 이탈 현상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야권 집회가 돼 버립니다. 범국민 집회가 아니고 이름은 범국민 연대기구 뭐 그러는데 내용적으로 거꾸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이 그만둬야 된다고, 퇴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하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이 정도고, 그걸 갖다가 계산을 해가지고 탄핵에 걸린 시간이 걸리니까 대통령이 시간 벌어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국회에서 뭐 의결이 안 되면 부결되면 어떡하냐, 또 뭐 헌재에서 또 이거 기각되면 어떡하냐, 이런 거 계산하느라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뭐 저는 안 생길 걸로 보지만 생긴다 하면은 그건 그대로 제조의 결과니까 받아들여야 되고 그때는 민심이 또 결정합니다. 그 상황에서 국민들이 그래 뭐 할 수 없다 하고 받아들이면 다 승복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그런 절차에 대해서 국민들이 승복하지 않고 다시 나오면 그 상황에서 다른 주권적 선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탄핵뿐만 아니라 빨리 조기에 그 임기를 그만두게 하는 방법으로는 개헌이 또 있습니다. 지금 야권이 정치권이 이거는 지금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데, 개헌하면은 개헌과 더불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임기도 국회의원과도 좀 맞출 수도 있고요. 예, 임기 단축할 수 있고, 그거는 합헌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그 버티는 대통령을 어떻게 끄집어 내리느냐 할 게 아니라 개헌하면 되고, 개헌은 여야가 상당 부분 그 컨센서스 합의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친박 일부도 개헌에 동의하기 때문에 정 안 되면 개헌, 탄핵 아니면 개헌이라도 해서 합헌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야권이 정치 셈법을 일단 좀 벗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야권은 지금 정치 계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권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정확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국이 한 2주일 정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어떤 데서 비롯됐냐면, 대통령께서 진실한 사과를 하시고 그리고 의회에 정중하게 요청하셨어야 되는 그런 순서로 갔어야 되는데, 그걸 생략하고 갑자기 김병준 총리를 지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가 잘못됐고 대통령께서 이러시면 안 된다는 논란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광장의 민심은 하야하라, 그렇게까지 지금 몰려온 것입니다. 답변을 일찍 하셨으면 사실은 대통령이 지금 원하고 있는 책임 총리로 자기 자리를, 임기를 보장받으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타임을 다 놓쳐갖고 온 것이거든요. 지금 야당 보고 좀 뭐라고 비판을 하시는데, 아니 야당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당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응답하시 않기 때문에 촛불이 더 타오르고 있는 것이죠. 응답이라는 게 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대통령 입장이 나는 내가 하야를 하겠다든가 좀 질서 있는 퇴진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언제까지 내가 임기를 가면서 그렇게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든가 이런 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혼란이 한 2주일간 지속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민심은 더 타오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대통령이 다 된 줄 알고 착각한다고 맹비난을 하셨다고 지금 정반 자막에 나오는데 참 뻔뻔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국정감사장에서도 최순실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증인을 채택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휘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몸으로 막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이것을 이야기해서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야당도 사실은 대통령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오랜 시간 인내하고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빨리 이번 주말에 또 집회가 예정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야당도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말 질서 있게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애국하는 길이다. 야당 일각에서는 사실 지금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의 대응, 야권 전체의 대응이 자꾸 한 두 템포씩 좀 늦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수가 있죠. 상황을 바꿔서 생각해.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왜 광장의 시민과 목소리를 같이 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두 사람 다 본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가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빨리 하야하라든가 이렇게 되면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바로 정권을 잡을 수 있겠구나. 욕심을 부리는구나. 그렇게 비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말들을 굉장히 비판을 받으면서도 사실은 말을 아끼고 인내해왔다. 이렇게 그런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지금 소리에 답을 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 그 대국민 담화에서 외교안보 위기가 심각하고 그래서 국정은 앞으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했고 책임이 있으면 검찰 수사 결과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이것은 헌법적인 질서에 따라서 책임을 지겠다고 국민들한테 선언을 한 걸로 보고 그리고 내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내치를 맡을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을 해주면 예. 대통령은 헌법상에 있는 조문을 따라서 운영을 하되 운영이면은 살려주겠다. 그렇다고 거국내각이라든가 책임총리라든가 이선후퇴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이 대통령의 마지막 지금 뭐 배수진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헌법적인 상을 위반하면 그것도 또한 또 직무유기고 탄핵 사유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은 지금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것은 없다고 제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야당 입장에서도 어제 문재인 대표가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 벌일 것이다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대통령 조건 없는 퇴진 선언을 해라. 이것이 이제 두 가지의 어떤 핵심적인 것이었고 오늘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했습니다. 대선 일찍 치러야 되고 대통령 내려오시라. 근데 이제 상당히 이런 것들은 지난번 김영환 사무총장이 당직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의당이 장애투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래서 당직 사퇴하는 것이 그것이 저는 이제 반문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안철수 대표도 대안을 갖고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선명성 경쟁으로 착각하는 보니.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야당이 어떻게 보면 시간 싸움에서 쫓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이 답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대통령은 이미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답답한 것이죠. 대통령이 하해를 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야당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나는 야당이 원하는 것은 답할 수 없고 헌법대로 가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답답한 사실 거죠. 아까 조 의원님께서 이제 탄핵 절차를 좀 밟으면서 개헌도 같이 논의해보자 그러는데 이제 최소한 그러려면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린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분석인데 예. 이 지금의 국정 혼란, 국정의 어떤 일정한 공백 상태를 그럼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느냐라는 반론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많이 걸리면 6개월인데요.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도 헌재 심판이 아마 2달 정도 걸렸을 겁니다. 6개월까지 안 가고 네. 그때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나라 혼란을 헌재도 그렇게 방치할 수가 없고 그리고 6개월까지 이렇게 자료 들여다보고 이렇게 재판 안 해도 됩니다. 심리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면 저는 한 달 안에도 저는 헌재가 결정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예. 또 국민들이 현재 그렇게 촉구할 것이고 지금 오늘 이 민심이라면은 사실은 국회에서도 이 탄핵이 발의되면은 통과 안 될 부결될 가능성보다는 가결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여지고 예. 또 그 헌재 재판관도 하늘에서 내려 사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국민의 한 사람이 있는데 국민 중에 어쨌든 5%만 대통령 지금 뭐 잘한다고 그러고 나머지 95%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헌재 재판관이 9명 중에 다 6명이 성향상 보수라고 그러는데 보수가 지금 다 같이 지금 촛불에 그 현장에 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헌재 재판관들도 그 5% 안에 들어가는 헌재 재판관은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분들이 이 95%를 무시하고서 그걸 기각할 수 있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좀 전에 예. 말씀드렸지만은 그 탄핵이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만약에 힘들다면은 개헌을 빨리 추진하십시오. 지금 안 그래도 이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이 난리가 벌어졌으니까 빨리 분권형으로 가든지 뭐 이원제로 가든지 내각제로 가든지 해서 빨리 고쳐야 되겠다는 이 시기에 근본적으로 틀을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여론이 저는 비등하고 있다고 보고 국회 예. 안에서는 이미 이게 3분의 2가 넘어섰습니다. 개헌을 통해서 이 그 비리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그런 분권형 그 지도 체제 틀도 만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임기도 2달이나 3달로 줄이면 내년 2월 3월에까지 개헌 마치고 대통령 그 새로운 지도부 이제 선출하면서 대통령 임기는 끝나고 네. 그럼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이 문제를 그거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청와대도 수용을 할까요? 그런 탄핵 절차를 하거나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직접 그 개헌 빨리 하자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한지 못할 탄핵은 국회의 청와대도 권한이고. 탄핵은 청와대도 속으로 지금 바란다는 거 아닙니까? 탄핵 절차들을 바란다는 거고 개헌은 대통령께서 하자고 직접 그 기자회견까지 하셨습니다. 네. 둘 중에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탄핵은요,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와서 대통령의 혐의가 나오면 이것은 하고 안 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그것이 국회의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것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권이나 이쪽에서 탄핵을 해야 된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만 대통령께서 결단하실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는 것 지금
그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는 국정의 공백, 예. 뭐 헌정 중단 이런 것들 좀 맞다 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야당으로서는 인내 있는 양보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제 오늘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청와대 대변인이나 오늘 이정현 대표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하야나 질서 있는 퇴진을 다 거부하시는 것을 읽히는 대목이거든요. 자, 그러면 탄핵밖에 남은 것이 없는데 이 탄핵은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정확하게 나와야 탄핵이 진행이 되는 것이겠죠. 네. 그 탄핵이 그런 상황인데 야당이 이래서 안 되고 저거 염려돼서 안 되고 이래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위법상이 정확히 나온 상황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그 야당에서 뭐 200명이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걱정하고 그래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한 가지 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논점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탄핵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우리 뭐 조혜진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탄핵 그 소추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국회의 법사위원장인데도 그 묘하게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탄핵이 실제로 들어가는 것 당연하지만 됐을 때 여러 가지 걱정하는 지점들 중에 또 하나의 걱정이 느는 있다. 것이죠. 예. 사실은 좀 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탄핵의 요건을 갖추려면 검찰의 수사도 굉장히 중요한데 검찰의 수사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청와대가 이런 태도를 취하면 네. 대통령이 참고인 신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대통령의 뭐 특검까지 이제 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로 검찰이 수사를 네. 이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결국은 저희들은 특검을 예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특검으로 네. 가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조사를 받지 않으면 검찰에서 어떻게 상상 추정적으로 해서 뭐 범죄 사실을 기록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탄핵도 불가능해집니다. 14가지의 의혹을 특검에서 지금 하기로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인지된 여러 가지 수사 과정 모든 것을 포괄해서 하겠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특정한 어떤 범죄 사실이 구속영장이라든가 이런데 기소장에 이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탄핵 자체도 힘들고 이것을 네. 또 청와대 나름대로 지금 정치 게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이 이 사태의 본질은 이미 잊어버리고 네. 이 사태에 대해서 점차 실증 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근데 탄핵 사유로만 보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될 때 사유가 뭐였습니까? 이게 열린우리당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선거법 네. 위반 그것 때문에 네. 탄핵됐는데 그거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이건 어마어마한데 탄핵 사유는 더 이상 뭐 걱정 안 해도 되는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뭐 뭐그 좋다는 건 아니지만 걱정할 또 지점이 하나가 이제 새누리당 좀 저희가 좀 짧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조 의원님. 예. 새누리당 지금 사실상 정치적 분당 사태다라는 예.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극도의 혼란 상황인데 예. 친박계 비박계의 갈등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요? 그 현실적으로는 이 지금 현재 사태 국정 국기문란, 이 국정 파탄을 초래하는 데 대한 새누리당의 이런 직간접적인 책임을 빨리 국민 앞에 이제 참여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털어내고 그리고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서 혁신하는 정당으로서 출발하는 것 이외에는 새누리당이 보수 정당으로서 존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네. 그거 안 하면은 진짜 바깥에 있는 보수 세력이 혁신 보수 세력이 들고 나가지고 정치 세력을 새로 만들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출발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이건 대통령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제 계속 저렇게 버티시니까 당 지도부도 버티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에 대한 반성과 또 참회와 국민의 용서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질 건 책임지는 거 그것이 이제 출발이고 그리고 나서 이 정부 이후에 친박 지도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잘못된 보수 정치 문화 보수 정당이라고 하지만은 이 지도부에서 벌어진 거는 사실 홍위병 문화 또 내시 문화 네. 또 뭐 거수기 문화 또 맹목적인 충성 문화 그리고 의견이 틀리면 그냥 가차없이 숙청하는 내치는 이런 문화 이것이 형행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보수 정치 문화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친박 지도부의 청산과 더불어서 이 정치 문화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진짜 건강하고 개혁적인 새로운 보수 정치 문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비박이라고 하는 쪽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지도부가 물러서지 않고 있어서 돌파구가 안 보이고 있는데 그런 몸부림 중이니까.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네. 사람들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갖고 지켜본다고 봅니다. 사실 뭐 다른 당의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 네. 이제 정치권에서의 관심은 이제 새누리당 여권발 정치 개편의 어떤 가능성을 좀 조심스럽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친박이든 비박이든 사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야권까지 포함해서도 누구나 다 책임이 있죠.
그래서 나한테는 책임이 없다라고 저렇게 이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친박은 네. 지금 어떤 그 궤를 지금 청와대의 입장과 정확히 같이 하는 방향으로 지금 선회를 한 것 같은데 어차피 친박은 대통령과 함께 이 사태를 책임지고 순장되어야 합니다. 사라져야 되고 사라져야 되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뭐 이런 소멸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박이라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그래도 건전한 어떤 사고를 가진 그런 분들이 네. 많이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보수의 출발이 지금 이 친박의 소멸과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정기 했습니다. 개편의 시발점이 또 개헌론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장 교수님 짧게 좀 마무리 좀 해주시죠. 뭐 개헌론 되죠. 오히려 이것을 야당이 저는 주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야당 문재인 대표가 개헌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분명히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지금 개헌을 해야만이 지금 재형적 대통령의 폐해를 없앨 수 있고 예. 다음 대통령도 똑같은 불행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전 찬성을 했었는데 그리고 제가 개헌 헌법 관련해서 국회 연구 예.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내각제로 가는 것이 훨씬 좋겠다. 의회 선진국에서는 다 내각제입니다. 미국만 특수하게 연방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대통령제를 뒀고 그래서 내각제를 해서 네. 국회의원 임기를 2년 단축시켜가지고 아예 내년 하반기에 국회의원 총선까지 다 해서 네. 완전히 바꾸면 이것이 뭐 나라가 새롭게 그리고 책임 정치에 아주 좋은 제도가 내각제입니다. 정치학자답게 시원하게 해법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성호 건국대 교수 세 분이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